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 확산 우려감이 커지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란에 2주에서 3주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라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에 양시장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의 커리큘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히든 종목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막바지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10시 40분, 50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코스피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일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 기관이 1조 4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보여줬고요. 홀로 개인만은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 코스피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4.47%가량 하락한 5,23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5.9%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SK하이닉스도 7%가량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까지도 4%가량의 급락 나와줬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 대비 다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중에서 또 홀로 상승불 켜내는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해졌던 미국의 생산 시설 인수 소식과 관련돼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 종목 현재 7거래 연속으로 매집하고 있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코스닥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가량 매도 포지션을 기관 역시도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 방어를 했지만 이 코스닥 역시도 오늘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5.36%가량 하락한 1,05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쉬어가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역시도 파란불 켜낸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도 1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하나하나 해석해주면 참 좋으련만 소송하는 방안을 또 이제 취하면서 투심이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 이 로봇 섹터의 강세 흐름 속에서 7%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올수록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가량 하락한 54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저희 이 페이지는 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딱 2번 방송이 있었고요. 총 4가지의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은 이 4가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불 켜냈다는 점입니다. 우선 3월 5일에 공략해드린 동부건설과 한전 KPS,
보시는 것처럼 둘 다 2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월 19일에 공략해드린 칩스앤미디어와 대한항공 모두 5%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중 두 가지 종목이 방송이 없었던 2주 사이에 또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최고가 52,300원 터치하면서 96%가량의 상승 흐름을, 그리고 SK 이터닉스 역시도 200%대 상승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를 하면 할수록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종목 선별 그리고 섹터 선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선별과 섹터 선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또 많은 종목 공부, 시장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정도 더 준비해 봤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 대응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저는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 그리고 종목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도 폭등과 폭락이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투자의 전략을 잘 세워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함께 높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확산의 의미가 담긴 발언들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이 워낙 또 자주 많이 바뀌는 만큼 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분석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이 또 분석 내용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아는데 하나씩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일 겁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과 자, 그리고 오늘 진행된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공격만 없다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자, 어제 증시는 종전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만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란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된 입장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하르그 섬 점령이라든지 또는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그런 언급은 부담일 것이고 미국 또한 글로벌 에너지 충격이 부담인 상황인 만큼 양국가 모두가 종전이 빠른 협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트럼프는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란 핵 무력화 그리고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를 통한 생산량이 지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의 본인의 그런 무역 성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연설에서 시장이 기대했었던 어떤 구체적인 종전에 대한 그런 종전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자, 그보다는 미군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와 유가족들의 전쟁 성과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미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본인에게 전쟁의 성과를 끝까지 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악화되어 있는 미국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추가적인 이란에 대한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합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실제 추가적인 공격보다는 현재까지도 이란과의 그 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그 대국민 연설에서 네.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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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아직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내고 이것을 성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하는데 대국민 연설에서 지나치게 어떤 유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종전 관련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칫 이란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란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한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종전 관련 발언을 기대했던 이 기대심이 무너지면서 증시 위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번 같은 말만 하는 트럼프보다는 이란 측의 태도가 더 중요할 텐데요. 자, 현재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보다는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더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란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 다르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모즈타파로 인해서 자,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정 국가에서
이 모주타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 이란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그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즈타파는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 우회적인 협상을 그래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자, 지금 이 상황이 협상이 될지 또는 정말 트럼프가 말하는 파괴가 될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높은 거는 이제 협상 쪽인 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연설에서 얘기를 했듯이 자, 2, 3주 이내에 반드시 종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협상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크게 위축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럴 때 어떤 구간에서 잡아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자, 구체적인 부분은 통신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더 풍부한 브리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 방송 중에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4월 6일이라는 유예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매크로적 변수가 하루빨리 해소가 되고 시장도 진정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또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3월 달에 공략해드렸던 4가지 종목들 모두 상승불 켜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시장의 하락 흐름에 따라서 현재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방송, 그러니까 보름 전 방송에서 네.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대한항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19일 방송 추천주입니다. 대한항공이었고요. 자, 대한항공 추천드렸던 이유, 19일 목요일이죠. 야간 방송이었고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당일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후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공주 추천드렸던 이유,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은 물류에 대한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이고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지금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최근까지 좀 눌림이 나타난 거는 유가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공주가 힘을 많이 못 쓰는 건데 자, 종전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좀 강하게 힘이 실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동안 이렇게 단타성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네, 꾸준히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추천 당일보다는 약간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장세에서는 그렇죠. 좀 폭을 크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락의 폭과 상승의 폭을 좀 크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5% 정도 좀 손실 구간이네요. 네. 그래서 꾸준히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좀 길게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하단부가 이렇게 일정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하방 지지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마찬가지로 19일에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19일에 추천드려서 이후로 일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반도체 관련 회사들 대부분 최근 악재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악재로 반영된다는 거는 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 뭐 구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네. 정말 뭐 진정한 악재다. 반도체가 이제 뭐 공급을 더 줄여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마찬가지로 탄력 받을 수 있겠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이게 주봉으로 본 건데 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4년도부터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 종목입니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AI와 그 반도체 수급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출도 늘고 탄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장 상황에 따라서 눌림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방 지지력이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종목을 준비했었던 종목이고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전 KPS. 한전 KPS는 3월 5일에 추천드렸습니다. 3월 5일 이게 3월 5일 방송이 조금 좀 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였는데 네. 자 이때 추천드려서 거의 뭐 2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이면 뭐 구간 잡을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자 이후로 거의 제자리보다 지금 약수익 구간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가 지켜지고 있고 지금 이평선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에 정확하게 지금 위치해 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흐를 수는 있어도 이게 크게 무너지긴 어렵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AI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출도 좋은 전력주이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경제가 세계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 네. 추세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극단적이죠. 네, 그거는 좀 심했고, 네, 네. 아무튼 웬만해 선 빠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서 요거 뚫려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웬만해 선 빠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상황 악화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 잡아서 추가 매수로,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동부건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월 5일에 추천을 드렸고, 자, 이 종목은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까지 굉장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폭등세를 보였는데 폭등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란과 전쟁이 나니까 다 부서지니까 지을 게 많네. 재건해야죠. 그죠? 재건에 대한 이슈로 건설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동부건설은 제가 이제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란하고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섹터 전반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3월 5일 이후로 3월 5일 이날이죠. 3월 5일 이후로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흐름. 자, 하루 동안 뭐 23%, 뭐 17%, 15%는 죄송합니다. 15%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이렇게 섹터의 수급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건설주가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 종목은 쿠바. 쿠바. 트럼프의 다음 공격은 쿠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동부건설은 남미 쪽에 매출이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바를 공격해서 막 뭐 매출이 늘어난다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단지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탄력을 주가는? 받는 겁니다. 그쵸. 주가는. 네. 그래서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부건설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매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좋은 상승 보여줬고 수익 보신 분들 이 정도면 뭐 좀 수익 보신 분들 계시겠죠. 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SK 더 이터닉스. 네, 오늘 좀 SK 이터닉스는 제가 1월 19일에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1월 19일이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네, 움직임이 없을 때 좀 잘라서 보면은 바닥 자리에서 그쵸. 공략해 주셨죠. 1월 19일 요 날인데 네. 그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일부 움직임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정말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5만 원, 4천 원대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그 추가 상승 여지가 이게 이제 역대 최고점, 이 종목의 역대 최고점을 갱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과수급 구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상승 여지 종전과 함께
이란 종전과 함께 추가 상승 여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려요. 아직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통신망 있죠. 공부방. 통신망이라고 공부방. 공부방. 네. 그죠. 통신망이 아니고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네.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게 공부방이 아니고요. 좀 그러니까 제가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그렇죠. 종목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나머지는 좀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공부방 입장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가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SK 이터닉스 그리고 동부건설, 한전 KPS 같이 조금 안정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민상 전문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로 대응해 주실 예정이고요. 문자 사용 시에는 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로 발동되면서 정말 네. 변동성 장세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그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집니다. 자, 어제 종전 기대감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자, 오늘 오전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트럼프 대국민 연설이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강하게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유나 에너지 공급망에서 타국가를 대비해서는 우위를 차지한 만큼 최악은 어쨌거나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UAE로부터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우선권을 확보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민간 기업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에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최소한 원유 공급망이 확보되고 최악의 리스크를 면했다는 점이 증시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반대로 회복 시에는 증시가 좋아질 때 회복 시에는 더 강한 상승을 끌어내는 그런 재료로 작용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란 전쟁이 악화돼서 공급망이 더 나빠지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이란 상황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종전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공급망이 확보되고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장세로 돌아간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악화 소식에 폭락하고 또 이제 종전 기대감에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죠. 국내 증시가 최근까지 단기 과열됐다. 정말 많이 과열이 되어 왔죠. 네. 그런 만큼 종전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에 그 강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새로운 악재, 어떤 이란에 대한 그 에너지 시설, 이란이 반격을 해서 에너지 시설이 다 파괴가 됐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폭락이 나타났었던 그 5,000포인트는 웬만하면 좀 지켜질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방 압력은 점점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종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뿐 크게 하방 압력을
그러니까 큰 하방 압력이라는 거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로 다시 재진입한다던가 이런 흐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의 공격 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란을 뭐 어떻게 석기 시대로 좀 돌려보내겠다 합의 안 하면 했죠. 네. 자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죠. 석기 시대. 네. 얘기하시죠. 네. 네.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공격 유예 기간이 있었죠. 자, 이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위아래 그 혼조세, 변동성 자세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적인 접근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폭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계속 하방 압력 받을 때 이제 폭락은 아니었죠. 이틀 전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고 분할 매수. 자, 그리고 어제처럼 폭등했을 때는 그런 기회를 봐서 이제 분할 매도, 절반의 수익을 실현하고 그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단기간에 그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신 분들은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단기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구간은 종목별로 좀 매집을 해두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장세에서 뭐 크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결국엔 간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대응도 같이 섞어주면서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이게 대응했을 때 좀 수익을 좀 단기간에도 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부분, 네, 공부방에서 통신방 아니죠? 네, 공부방. 통신방이라고 안 했습니다. 네. 공부방에서 공부방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은 공부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분석이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증시 전쟁 확산 우려에 급락을 보이는 만큼 이 종전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기회의 장을 잘 살핀다면 또 현명한 투자 판단 세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로 대응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내일장이나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 하나 골라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섹터일까요? 내일장이요. 내일장은 저도 모르죠. 내일장은 모르겠고 한 네, sap을 모르는 게 단기간으로. 주식입니다. 그럼요. 네, 내일이 뭐 오늘 갑자기 합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오늘 갑자기 공격을 더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일 올라갈 종목을 준다. 이거는 그런 그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겠죠. 설마 없겠죠. 네. 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내일장은 아니지만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종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종전 이란과 미국의 종전 또는 협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한 종전 이후로 이제 좀 풀렸을 때 유가도 내려오고 이렇게 풀렸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 좀 많이 눌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좀 담아가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첫 번째 준비한 섹터는 바로 유리기판 섹터. 유리기판.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유리기판 sek터가 좀 사실 상용화가 약간 미뤄지면서 이게 장이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도 살짝 이제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니요, 그냥 아, 고개를 자꾸- 끄덕이고 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눈치 주신 건 줄 알고 전혀요. 사인인가 해가지고 아니군요. 네, 아무튼 네, 유리기판 섹터 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AI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받는 핵심 차세대 기술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자, 기존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기판은 그 열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약해서 미세하게 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세 공정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유리기판은 고온에서도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차세대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 더 많은 데이터 통로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미래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이라기보다는 상용화를 코앞에 두었다. 그래서 26년도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뭐 엔비디아나 인텔, AMD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 하이엔드 칩의 유리기판 채택을 지금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검토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이게 상용화가 약간 미뤄졌다, 약간 지연됐다. 하지만 이게 상용화가 이제는 정말 될 것 같다. 이제 채택은 우리가 이제는 상용화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약간은 미뤄진 건 맞지만 이제 곧 될 것 같아. 이런 이슈만 나와도 이거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고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 선별만 잘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이 유리기판 섹터로 좀 재미를 봤어요. 재미 봤죠. 혼자 재미 본 게 아니고 방송에서 네. 추천드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AI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유리기판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낼 수 있는 이 내 계좌 속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와주셨을지 저는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께서 작년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를 가지고 큰 상승을 내주셨던 만큼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공모방 입장하시면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저희 시간이 없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공개는 못하고요. 이게 그렇죠. 공부방에서. 네. 공부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자회사인 이 자회사를 얘기해도 이거 다 공개인데. 사실 다 공개인데 저희 또 공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죠. 네. 네 글자입니다. 자회사가 네 글자. 네 글자. 앱땡땡땡. 좋습니다. 앱땡땡땡 기업을 통해서 자,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전용 양산하는 그 공장을 구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자, 이는 경쟁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대형 팹리스 고객사들의 물량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재 글로벌 빅테크 그런 기업들의 제품 인증을 위한 샘플 제작이나 테스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초도 상업 생산 준비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간다. 점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양산 체제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차입금 상환을 통해서 부채비를 낮추면서 자,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재무 건전성까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낮춰놨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하이엔드 제품은 물론이고 상용화가 빠른 범용 제품까지 동시에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개시가 됐을 때 점유율을 빠르게 예상할 수 확보하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6년 본격적인 상용화 모멘텀을 기점으로 독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이런 실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이유는 유리기판이 좀 밀렸다. 상용화가 밀렸다. 그 다음에 장상황이 안 좋다. 근데 장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 종목은 지금 크게는 밀리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시간이 있나요? 네, 볼 수 있겠죠. 짧게. 네. 짧게 작년 11월부터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부터는 좀 유리기판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용화가 밀리게 되면서 좀 이게 악재로 부각이 됐는데 그게 악재가 아닙니다. 기간이 밀렸다고 해서 악재가 아니에요. 잠깐 소외됐을 뿐이고 지금은 이제 상용화를 다시 한번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담아가기 좋은 시기다.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그런 전략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블라인드 종목으로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선별해 와 주셨습니다. 우선 자회사인 앱땡땡땡이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미국 조지아에 설립을 해놨고요. 엔비디아, AMD 등등의 빅테크에다가 샘플을 공급한 다음 현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유리기판 종목명 그리고 향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유리기판 종목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갈 길이 멀어서요. 두 번째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두 번째는 원전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원전. 네, 맞습니다. 자, AI 산업 성장학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원전일 겁니다. 자, 기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도 높고 그리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다. 이게 친환경적인 건 맞는데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끌어올 수 있는 전력도 높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위험하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기업과 20년 단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력을 끌어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장기 계약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주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제 그죠? 그 돈이 되는 거죠. 실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MR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짧게 최대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전력망 교체와 원전 인프라 프로젝트 가시화 그리고 실적 장세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쟁이 났는데 끝날 것 같아요. 네. 그죠? 트럼프가 끝낸다고 했고 이란 대통령도 끝냈으면 좋겠다. 공격만 멈추면 끝내겠다. 근데 이란 대통령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신흥국가에서. 그렇죠. 모즈타파가 그걸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관계인데 당연히 합의 기대감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네. 잠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섹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 선별만 잘 한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이렇게 그 눌림이 심한 이런 장세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좀 유리해집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락정이니까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섹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원전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전은 국내 정책 모멘텀, 그리고 수주 모멘텀, 내수 모멘텀까지 다양하게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원전 섹터 블라인드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 설명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원자력, 그리고 화력, 신재생과 같은 다양한 발전 플랜트의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종합 설비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좀 설명이 긴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전소의 경상 정비 및 계획 예방 정비를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나 고마진 사업인 원전 정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 예방 정비는 통상 18개월 주기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최근 정비 주기가 집중됨에 따라서 향후 뚜렷한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국내 신규 원전인 세울 원전의 시운전과 경상정비,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대규모 기전 설비 정비 공사를 담당하면서 확실한 현금 흐름, 그리고 매출 성장의 그런 어떤 모멘텀은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기업의 자회사 바로 땡 6글자 땡땡땡땡땡 네. 6글자 이거 얘기하면 이거 바로 하셔가지고 근데 이 정도 설명드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SA만력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의 안정 등급 제어기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향후 SMR 상용 시 직접적이고 강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단순 원전 정비 기업을 넘어서 차세대 SMR 원전 제어 기술력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수혜, 그러니까 이게 SMR은 이제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I로 인한 전력이 필요해서 이런 원전주의 수혜가 발생이 되는 건데 플러스 A죠. 그러니까 SMR도 같이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장점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게 보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최근까지 이렇게 3월에 한번 강하게 한번 튀는 흐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61선에 계속 이게 물려서 61선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은 자, 이게 상승 추세 하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61선에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죠. 그래서 하방 지지력 이미 차트상의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 미래 가치라든지 수주라든지 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회사고 재무도 괜찮고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눌림이 나타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눌린 것도 아닙니다. 크게 눌린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런 만큼 지금이 1차 매수로 정말 좀 적합한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게 옆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공부방에서 제가 구체적인 그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종목은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 공부방에서 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으로 원전 섹터 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원전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 세 가지 모두 다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자로 또 준비해 뒀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예정이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2주 후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